네, 안녕하세요. 키막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5번째 시간입니다. 5강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 먼저 법령을 좀 보죠. 결손금이 뭐냐? 그죠?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손금이 생겼어요. 요거는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요 순서대로 공제하는 거예요. 요 결손금이라는 게 사업소득에서 먼저 생긴 거죠. 사업소득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결손금은.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먼저 빼고 다음에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로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는데 소득세는 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먼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결손이 났는데 어떻게 사업소득에서 빼냐? 그죠? 이거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또 따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사업소득에서 먼저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항에서 불구하고 발생한 결손금은 이죠. 이거 부동산이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과거재단 대여하는 사업,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하는 사업. 요게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부동산 대여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들은 여기서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요 사업에서만 2월 결손금으로 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결손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동산 2월 결손금으로만 빼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데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데서. 그렇죠. 그리고 결손금은 당해 마이너스 적자 난 부분이죠. 2월 결손금은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아까 말한 1항, 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동안 2월 결손금이 공제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5년 동안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을 순서대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고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어요. 근데 2022년엔 이익이 났어. 그럼 여기 2020년 결손금을 먼저 여기서 빼라. 이런 거죠. 요거 연도 순서대로 차례차례 빼라. 결손금을, 2월 결손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제척기간 이전에 결손금 확인된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지난 후에 그 지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확인된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지난 후에 거는 공제하지 마라 이런 거네요. 아무튼 2월 결손금도 뭔지 알겠죠? 또 여러가지 기타 사항이 또 있습니다. 추계 신고할 때 2월 결손금 공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손금도 안 되고 2월 결손금도 안 됩니다. 공제가 추계 신고할 때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추계 신고한대. 그러면은 그런 때는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2월 결손금을 빼고 싶어. 근데 이게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받는 부분, 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 공제를 못 받고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세율이 적용받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 결손금 먼저 생긴 거 먼저 뺀다는 거고, 요거 5, 6항.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자,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요거 배당소득의 일부죠.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이 또 있어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사업에서 2,619만 6천원 결손이 생긴 거죠. 여기서 먼저 빼라 이거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여기서 빼고 1순위, 근로소득 2순위, 연금소득 3순위, 기타소득 4순위, 이자소득 5순위, 배당소득 6순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당해 결손금이 다 뺐어요. 그런데도 소득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그럼 2월 결손금 있는 거, 부동산 임대소 외에서 생긴 거 먼저 또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제 후 이렇게 또 많이 남았네요.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결손금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일반 결손 사업에서 발생한 거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먼저 빼요. 그리고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런 순서로 뺍니다. 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금액은 그 원천징수 세율 그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빼는 게 아니에요.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할 때 기본 세율 적용받을 때 또 여기서 뺄 수 있습니다. 5번, 6번 다 뺐어 결손금.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또 2월 결손금 이렇게 추가로 또 뺄 수 있고, 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그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좀 특례가 하나 있어요. 보통 결손금이 생기면은 못 받은 거는 2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전년도 세금 낸 거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100만원 세금 냈어요. 근데 올해 200만원 결손이 생겼어. 그러면은 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냈던 세금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소급공제 받을 때는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요거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만 됩니다. 중소기업, 조특법상 중소기업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적용 대상 결손금은 중소기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입니다. 뭐 기타 소득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되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2월 결손금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만 생긴 거. 공제 방법,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합니다. 전년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받는 거겠죠. 뭐 더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전년도에 이걸 신고를 했어야 돼. 과세표준 신고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또 공무원들이 보고 환급을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5강까지 알아본 거는 전부 사업소득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업소득. 종합소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소득이겠죠. 이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마지막으로 공제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결손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이익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세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5강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막형 세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